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인데 여기에서는 등위 접속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지금 와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즉 이 목적어가 도치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등위 접속사가 또 와가지고 여기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 political을 받는 주격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어가 앞에 있는 문장이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위 접속사를 생략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분사 구문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들을 해석을 하실 때는 항상 문장의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5가지 형식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둔 상태에서 주어가 오면 그 다음엔 동사가 올 것이다. 근데 이 동사가 타동사이다. 그러면 뒤에는 또 목적어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 가면서 해석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굳이 이런 것을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구별을 해 나가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면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폴리티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신문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목적어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목적어를 이와 같이 도치를 시키는 이유는 이 목적어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를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목적절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컴마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목적어가 도치가 되면 동사가 앞으로, 즉 주어 앞으로 도치가 돼야 되는데 이 컴마를 찍음으로 해가지고 이 동사는 이 주어 앞으로 도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티커는 이 목적절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former California governor, 여기서 former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이런 뜻이죠. 캘리포니아, 여기서 이제 gov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governor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on Wednesday, 수요일에, 여기서 on Wednesday라고 하는 것은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것이죠. warned,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경고했다. 그러면 무엇을 이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그래서 3형식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형식 문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the state's current governor 해서 그 주, 여기서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되겠죠. 캘리포니아의 현재의 주지사인,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왔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컴마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삽입 동격이 되겠는데, 이 governor는 자, who is Gavin News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빈 뉴섬이라는 그 캘리포니아의 현재 주지사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이제 주격관계 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왜 주격관계 대명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일단 컴마가 오게 되면 일단 무조건 문장이 새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여기에는 이제 관계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둘 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 분사 구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분사 구문인 이 빙이 있었는데 이 빙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분사 형태, 즉 ing나 pp 형태의 분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컴마가 왔는데 등위 접속사, 뭐 관계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또는 이와 같은 관계사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ing나 pp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비동사가 빙이 돼서 생략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등위 접속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he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은 이 and he를 뭐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이제 주어로 써야 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쓰게 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and he를 쓰게 되면 이건 계속적인 용법으로 봐야 돼서 이렇다 그리고 얘는 이렇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와 같이 그냥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게 되면 이것은 이제 계속적인 용법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삽입 동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것이 이와 같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것이 가장 고민되지 않는 아주 편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he를 써야 될지 who로 써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who로 써버리세요. 그러면 문장의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다가 who로 써버리면은 얘는 계속적인 용법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와 같이 삽입 동격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해석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등위 접속사를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격 대명사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이 주격 관계대명사를 차용을 해서 즉 빌려서 who를 쓰게 된 것이니까 이게 훨씬 더 편안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분사 구문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등위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위 접속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분사 구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and가 등위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이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격 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분사 구문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등위 접속사가 생략돼서 분사 구문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관계사를 이용을 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hich를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politica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신문사니까 여기서 and it 대신에 이거를 which로 쓰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삽입동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볼 것이냐 그거는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그 의미의 그 연결성을 보셔서 이거는 삽입동격으로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목적어로 쓰였는데 이게 지금 문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건 삽입 동격으로 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문장의 삼형식이 완전히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콤마가 왔으니까 이건 계속적인 용법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이 끝났고 또 하나의 새로운 문장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와 같이 계속적인 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현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경고를 했는데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not to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not이 붙지 않는 이 to 부정사 그러면은 IO 즉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가빈 뉴섬에게 to 이하하도록 경고했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not이 붙었죠. 이 not이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를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동사라는 개념을 꼭 아셔야 되는데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또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렇게 있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통틀어서 준동사라고 합니다. 그 준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 이용하게 즉 다른 품사로 만든 것을 우리가 준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준동사를 부정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실 텐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to 안에 이렇게 not을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 사람도 to 안에다가 not을 쓰던데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미국 사람이 썼어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문법을 틀리게 사용하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이와 같이 틀리게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부정을 할 때는 그 맨 앞에다가 not을 쓴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not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냐면 ignore, 무시하지 말라고. 무엇을 무시하지 않냐면 the threat, 위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타동사니까 무시하지 마. 무엇을 이렇게 무엇을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타동사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협인데 어떤 위협이냐면 명사 뒤에 이 전치사 구가 왔을 때 물론 이 of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이 전치사 구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명사를 꾸며주느냐 아니면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느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구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협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는 이 위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왔으면 그 목적어 해석하시고 전치사가 오게 되면 이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며주느냐 동사를 꾸며주느냐 그걸 판단하셔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컴마가 오게 되면 여기는 무조건 등위 접속사가 있거나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분사 구문을 만드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등위 접속사 보는 거 그런 것들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중급에서 고급과 고급 완전한 고급은 아니지만 중급 이상의 문장들은 다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협이냐 하면 recall election 해서 재선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선거의 위협을 무시하지 말라고 현재 주지사인 게빈 뉴섬에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마라고 하는 거, 컴마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컴마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다. 라는 거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등위 접속사도 없고, 관계사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이 동사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이 목적어가 도치됐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약간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복잡하지 않죠. 이 컴마에 대한 가지수가, 그러니까 경우의 가지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해석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거구나, 이럴 때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자꾸 보시면서 체험을 통해서 터득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that 이하를 또 어떻게 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언급했으니까 무엇을 언급했지?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that이라는 이 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이 오니까 문장의 시작은 주어죠. 그러면 이제 주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the atmosphere,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죠. 그런데 여기 또 지금 형용사 구가 왔어요. 그러면 앞서서 여기에서의 이제 요 부사구는 수요일에 경고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부사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그 주에서의 분위기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에는 형용사 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주의 분위기는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as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s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또는 뭐뭐 동안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same이 왔으니까 뭐뭐와 뭐뭐처럼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now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다 이거죠. 뭐뭐처럼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지금 as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여기에 또 when이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가 당선됐을 때처럼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as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거든요. 이거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여기 접속사가 또 있어요. 그럼 이상하거든요. 여기에는 원래 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안에 the atmosphere, 그 다음에 in the state was라는 그러한 주어와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he was elected라는 부사절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사절은 이 앞에 있는 요거, 이 문장이죠. 이 문장의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절이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주절의 이 주어, 그쵸?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똑같거든요. 물론 시제만 다르지만 동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를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부사절은 이것을 꾸며주는 부사절이고 또 이 as가 이끄는 이 전체 부사절은 또 앞에 있는 이 is를 꾸며주는 또 부사절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주어와 여기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was라고 하는 것은 이제 being이 돼가지고 생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어가 같고 그 다음에 동사도 같아서 생략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생략이 된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when 이거 이거를 명사절로 봐가지고 이 as를 전치사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선출된 거죠. 선거에 뽑힌 그때의 그 캘리포니아 주의 분위기처럼 지금
똑같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의 그 분위기가 지금 과거에 그가 선출되었던 그때의 분위기처럼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as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에서 이 부사절인데, 이 부사절 안에 이 부사절이 꾸며주는 주절, 이 주절이라는 얘기는 이 수식을 받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절이 생략이 됐다. 그 다음에 이 부사절, 즉 as가 이끄는 부사절은 또 이 여기에 있는, 즉 이 앞에 문장을 꾸며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앞에 문장이 이 as가 이끄는 부사절의 주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형식 문장에 이와 같이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문장의 5가지 형식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주어가 왔다. 그럼 동사가 와야 되는데 딴 게 왔네.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이건 수식을 해주는 그러한 문장이나 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컴마가 왔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위 접속사가 오든지 아니면은 관계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관계사가 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어, 꼴랑 주어 하나만 왔어요. 그러면 이건 문장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인 용법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주어를 꾸며주는 삽입 동격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마 뒤에 이와 같이 관계사가 오게 되면 삽입 동격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사의 계속적인 용법, 즉 앞의 문장과 따로 뒤에 또 다른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슈와제네거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replaced, 대신했다 또는 대체했다 또는 교체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Democratic Governor Gray Davis. 자,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Governor, 그러니까 주지사가 되겠죠. Gray Davis를 대체했다 이거예요. In California's 2003 gubernatorial recall election 해서 캘리포니아의 2003년 주지사의 그러니까 재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주지사 재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인 그레이 데이비스를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해서 이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이제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주어 있었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동사가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oted,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언급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급했으니까 뭐가 와야 되겠죠?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목적어가 안 오고 이와 같이 전치사 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에 있는 이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이 전치사가 오게 되면 뒤에 명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n interview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this week은 또 다른 하나의 명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치사는 전치사 구는 여기까지다. 명사가 2개를 받진 않죠. 하나만 받죠. 만약에 명사가 2개라면은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 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때를 나타내는 부사죠. 왜 구라고 하지 않냐 하면 구가 되려면 이와 같이 전치사가 있든지 아니면은
준동사,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또는 뭐 분사 구문, 분사는 아닙니다. 분사 구문.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명사만 왔지만 부사, 즉 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요거 했다 이거죠. 언급했다 이거죠.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부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시 왔어요. 여기 지금 목적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도 물론 이 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원래는 여기 대 뒤에를 끊어봐야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 noted의 이제 목적어로서 쓰인 접속사다 이렇게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뒤에 끊어서 뒤가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면은 이거는 이제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he recall effort 해서 그래서 the recal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recall election. 그래서 recall election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 또는 시도 이거죠. 여기 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를 이끄는 접속사니까 당연히 이제 문장의 시작이니까 주어가 되겠죠. 근데 주어가 왔는데 또 대시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시를 끊어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어가 왔어요. 동사가 왔어요. 근데 이 동사, face, 목적어가 필요하죠. 마주하다. 그럼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적어가 여기 필요하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럼 이거 선행사는 앞에 뭐 받을 게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다. 그러니까 뉴섬이 직면하는 그러한 그 재선거에 대한 그 시도죠. 뭐 노력이라고 해도 되고 시도.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걸 왜 형용사절이라고 하느냐. 얘가 이 앞에 있는 effort를 수식을 해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죠. 그런데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형용사 문장 이렇게 하면 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이라는 말은 문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도 또는 노력은 shares, 공유한다 이거죠. several similarities 해서 여러 개의 어떤 유사한 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with D1. 여기서 D1이라고 하는 것은 재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앞에 뭐 언급한 그러한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쓸 수 있고 사물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대시 왔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대 뒤를 끊어봐야 된다. 끊어보니까 여기 주어가 필요하죠. 주어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face 목적어죠. 동사죠. 근데 목적어가 안 보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뒤에 끊어보니까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 선행사는 D1이니까 그 선거는 put him in office.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를 사무실 안에 넣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office라고 하는 것은 직책 또는 직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재선거죠. 재선거가 그를 그러니까 취임시켰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ut A in office. 그러면 A를 취임시키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in office를 사무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사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암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한동안 또 안 봐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누구나 다 잊어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대학 다닐 때는 사전을 다 외웠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다 외웠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뭐 제가 뭐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예, 보는 것만 보니까 또 다 까먹어요. 까먹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그 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단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됩니다. 그거 이상 뭐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를 취임시킨 그 재선거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